예, 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제가 좀 목감기 약간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양자 컴퓨터하고 이제 미토스 쇼크 그 관련주들 얘기해 드릴 거고요. 뭐 보안주들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이제 신고가가 많이 났어요. 신고가가 나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이제 뭐 풀겠다, 지나가는 배들 공격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란 최고의 당국자 하나가 얘기를 그렇게 해서 미증시가 급등을 하고 유가가 10% 넘게 이제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그 상태 그대로 만약에 오늘 시작을 했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많이 올랐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일요일날 또 이란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미국이랑 협상 안 하겠다, 뭐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배한테 또 그 뭐야 공격을 하고 그랬더니 미국도 이란의 이제 배를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증시가 이제 약간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뭐 이제 결과는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오늘 상승 마감했고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주요국들 보면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하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고유가 수혜주들하고 전쟁 수혜주하고 그 뭐예요 이란 중동 재건 수혜주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비슷해요. 0.4%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죠, 그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일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뉴스는 많이 보셨으니까 제 뉴스는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무려 1.7%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나스닥하고 S&P 500은 신고가가 났는데 보세요. 최근에 반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쉴 법도 한데 나스닥이 1.5%, S&P 500도 1% 이상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둘 다 신고가가 났는데 이 급등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먼저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완전히 이제 풀 거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바로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라그치라고 있어요. 그 이란 고위층 중에서 미국이 안 죽인 사람이 크게 3명 있거든요. 이란 대통령, 이란 외무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 세 사람은 안 죽이고 내버려 뒀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협상할 때 쓰려고. 네. 이 세 사람을 살려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들 공격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끝났고 미국은 열려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가를 보시면 WTI가 장중에 13%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119달러까지 급등했던 게 78달러까지 거의 40달러 넘게 그죠? 떨어졌어요. 전일 대비 13% 폭락을 했고 종가는 이제 82달러에 마감을 했고 폭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전쟁 끝나는구나,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보면은 오늘은 좀 올랐는데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끝났죠. 마이너스 1.3%. 그래서 최대 1455원까지 갔었어요. 이거는 전쟁 전 환율이에요. 전쟁 전에. 네. 그래 전쟁 터지 바로 직전의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았죠, 그죠? 이제 뭐 다 끝났나 보다.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우리나라 또 언론들은 뭐 트럼프가 또 뭐 초조해한다, 뭐 트럼프가 틀렸다, 트럼프가 잘못했다 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 문제라기보다는 뭡니까 이란의 강경파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지 않겠다, 봉쇄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미를 하는 친미 반이란 그런 국민들이 이제 시위를 한 게 아니고 반미,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그거에 동조하는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왜 우리가 미국한테 항복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사면서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반미 시위가 아니고 이란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경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강경파들이, 이란의 강경파들이 협박했겠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일요일쯤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협상 없다. 응?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2차 미국이랑 이란 협상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봉쇄했기 때문에 이란도 보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강경 발언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이거는 트럼프가 초조하게 성급하게 무슨 협상을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항복하자. 우리 이대로 가면은 오래 못 버틴다. 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망했어요, 거기는. 우리 외환위기 겪었을 때보다 수십 배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오랜 가뭄에 물도 없고, 응?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자. 못 버틴다. 근데 이제 강경파들은 못 물러서죠. 왜? 여기서 47년 동안인가? 이란 독재 정권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를 챙기고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러나면은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될 거고, 그럼 자기들은 제거되겠죠. 그냥 2판 4판인 거예요, 지금. 이란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란 강경파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온건파들한테 이제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란 내부에서는. 그래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국제유가가 아까 자, 유가를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9% 급락 마감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간에서 아까 플러스 6%인가 그랬어요. 이란이 말이 바뀌니까 시간에서 이게 오르더라고, 6%. 근데 플러스 6%라는 얘기는 뭐예요? 금요일날 급락했던 걸 다 메꾸진 않고 조금만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플러스 5%네. 시간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금요일날 종가는 82달러인데 지금은 87달러예요. 그래도 전쟁 이후로 굉장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주 약간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보시면 증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또 호들갑을 떠지 않습니까? 언론들 보도하는 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실패했고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이 전쟁은 오래 갈 거다. 트럼프의 패배다.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반미 언론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증시를 잘 보세요. 코스피 상승 마감했죠? 일본 0.6% 상승 마감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캔들을 잘 보세요. 캔들이 굉장히 작죠? 변동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중국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0.5% 전후 시책 다 올랐다니까 오늘. 홍콩도 0.6%, 0.7, 0.6, 그죠? 대만 플러스 0.4, 신고가 나다가 말았어요. 잘 끝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란하고 미국이랑 협상 완전히 무너졌다,
파기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란 강경파들 때문에 이란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증시 그러니까 이쪽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끝났네 이란이 뭐 할 게 있겠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이란 강경파들의 생각은 되게 단순하대요. 이거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처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네요.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고서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경제 금융 제재 때려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하면서 그냥 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오래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열심히 강의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일부를 얘기해드리면 지금 미국이 이란을 이제 봉쇄를 거꾸로 한 거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게 아니라 이란만 봉쇄한 거죠. 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들 중에 이란을 빼고 다른 데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많고 지나가 이러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서 미군 군함들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길에 제거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나가는 배들이 늘어났대요. 바닥을 찝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막 배들 막 지나다니고 있고 우리 향하는 유조선 나라에 이제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뉴스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언론 뉴스 보면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있어. 있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공경에 빠졌죠. 왜냐면은 뭐예요? 이란의 석유를 수출을 못 하잖아. 그죠? 이란에 있는 석유를 수출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란이 이제 계속 석유를 생산하잖아요. 생산한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14일치, 한 15일치는 저장할 수 있대요. 14일에서 15일치. 근데 지금 미국이 역봉쇄한 지가 이제 얼마 됐어요? 13일부터 역봉쇄했나? 미국 시간으로? 맞죠? 이제 13일? 네. 그럼 이제 일주일 넘었잖아요, 이제. 일주일 됐겠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최대 14일치인가 15일치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러면 잠깐 기름 생산을 멈추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대요. 제가 뭐 그쪽 전공자는 아니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유전이라는 게 시추, 기름을 뽑아 올릴 때 그걸 멈추잖아요? 멈추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뭐 압력,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뭐 저도 찾아봤는데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창하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설명드리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답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석유를 다시 못 뽑아 올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석유도 이제 못 팔고 있고. 이란이 유일한 돈벌이가 중국이나 이쪽에 석유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란은 이란대로 난리 나고 중국은 중국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휴전하려고 했더니 이란 강경파들이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지그들끼리 싸우고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원건파 강경파와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이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뭐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싸움 구경하시면 된다 이거지. 걱정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캔들 보시면 다 작아요. 변동성도 없어요. 시장에서는 뭐 끝났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이란이 기뢰를 뿌렸다라고 처음부터 막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군 쪽 발표예요. 미국이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기뢰 제거를 하고 있대요.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발견한 기뢰가 기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없대.
그 이제 뉴스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나와요. 이란이 지들이 기뢰를 조금 뿌리긴 뿌렸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보통은 기뢰를 뿌린 사람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피해갈 거 아니야. 근데 기뢰를 어디다 뿌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들도. 몇 개 뿌리긴 뿌렸는데 당황해가지고 그냥 뭐 흘러갔나 봐 그냥. 그러니까 얼빠진 군대인 거지. 이란 군대도 그렇답니다. 기뢰가 발견된 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미국이 이란을 요번에 이제 공격할 때, 전쟁할 때 쓴 전력이 미군 전력의 10%밖에 안 된답니다. 미군 전력의 10% 가지고 이란을 이렇게 박살낸 거래요. 그럼 90%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봉쇄할 때 쓴 미국의 해군력이 전체 해군의 10%, 해군 전력의 10% 갖고 이란 봉쇄한 거랍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나라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준다고. 전쟁 초반부터 뭐 미군 뭐 총알 없다, 미사일 없다라고 언론들이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뉴스 보지 마세요. 하나도 안 맞아. 네? 미국 뉴스 보세요. 미국에서 폭스 뉴스 보시면 돼. 폭스 뉴스. 뉴욕타임즈, CNN, 뭐 워싱턴 포스트, 악시오스 뭐 이런 뉴스 보시면은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죠. 양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디션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걱정하지 마셔라. 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냐면 미 재무부에서 그 전쟁 그 새로운 작전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은 이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고, 그죠? 네. 뭐 장대한 분노 작전,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백악관에서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 경제적 분노를 발표했어요. 그 뭐겠어요? 이란 도와주거나 이란이랑 뭐 거래하면 2차 제재 때려가지고 그 은행들 다 거래 시스템 거기서 퇴출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뭐예요? 군사적으로도 끝났고 이제 경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기다리면 끝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군사작전 끝난 지는 한참 됐고 이제 그걸로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란의 그 하부 세력들도 지금 다 거의 항복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란다. 이란이랑 중동 재건 수혜주랑 전쟁 수혜주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둘 다 지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휴전이면 휴전이고 아니면 아닌 거요.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란의 이제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때 어디 중국한테 청나라였죠. 항복하자. 아니다. 가서 싸우자. 막 싸웠잖아. 그거 기억하시죠? 입으로만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죠? 네. 아니, 저는 조선시대 그 양반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사력을 길러놓고서, 그죠? 준비를 좀 해놓고, 싸우네 만에 그러면 이해를 해요. 군사력도 없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구려? 기마병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고려시대 때도 막 기마병, 옛날에 뭐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 봐도 막 고려 기마병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 기마병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군대도 거의 안 키웠어요. 거의 안 키웠다고. 군대도 없는데 뭐 청나라를 치자 말자 막 그러고 앉아요. 저는 조선이란 역사를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에서도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다. 이미 끝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전쟁 수혜주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 흥구석유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가? 아니 말어? 너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갈까? 위로 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어디로 가야 돼?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니까 지금. 중앙유럽에 있어.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길을 잃었다니까. 한국 석유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하해운 이런 거 보세요. 오락가락 하는 거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거야?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막 이란에 이제 그 화물선 하나가 어디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뚫으려고 막 나오니까 미국 해군이 함포로 쏴버렸어요. 함포로 쏴버렸어. 그 쏘는 거를 영상 공개했더라고, 아예. 나오지 말라고. 죽는다고 나오면. 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흥하해운이 얘네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대한해운도 어떡하지? 가? 말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애매하죠, 그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재건수혜주도 애매한 거예요. 뭐 알루미늄 이런 거 보세요. 얘도 애매하죠. 가야 돼? 아닌가? 얘는 이제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봉쇄가 길어지면은 올라가는 주식 아니에요? 원래 이제 금요일까지 뉴스를 보면 얘네들은 오늘 급락했었어야 되는데 이란 강경파가 난리지기니까 아침에 또 오른 거죠.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런 게 자꾸 길어지면 얘네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어지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지.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비유를 들면 결혼 늦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 남자건 여자건. 네. 근데 이제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죠? 네. 그러다가 못 가는 사람들 있죠. 생각 너무 많이 하고 계산 너무 하다가. 네. 그래갖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네. 딱 그 꼴 난다니까. 네. 그게 보기 좋아요? 아니잖아. 네. 히림은 뭐예요? 이건 재건수해주죠? 얘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산 세보틱스 애매하죠. 이거 만약에 그 이란 강경파가 일요일날 말을 안 뒤집었으면 오늘 상한가 안 갔겠어요, 이거? 그죠? 히림도 오늘 급등했겠지, 그죠? 들고 있는 분들 오늘 기분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죠? 전진 건설로고 똑같은 거지. 근데 하락했잖아. 근데 하락도 마이너스 3%인 거, 이게 다인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재미없다. 이상해진다. 이도저도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한일단조라든지 빅텍 같은 방산주들은 급등하죠. 왜? 유럽 나토가 미국 하나도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탈퇴하는 건. 미군을 많이 빼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이 자체 무장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은 지금 그 이란 강경파들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거리고 있는데 조만간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재건수혜, 지금은 전쟁 수혜주보다는 재건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비중 너무 심하게 하지 마셔라. 비중. 왜냐하면 이란 강경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이제 언론들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언론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다뤄주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쓰레기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자기가 좌파건 우파건 뭐건 간에 기사는 그냥 공정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들 성향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만 헷갈리고 뭐 지들만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다 영향을 주니까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다행인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는 아닌데 눈치를 많이 챘더라고요. 아, 언론 이거 이상하다. 얘들 미쳤다. 네. 뉴스는 그냥 스포츠 뉴스만 본다. 뭐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그러더라고. 일기예보도 잘 안 맞아요 요즘에. 그죠? 일기예보도 잘 안 맞더라고. 스포츠 뉴스는 뭐 잘 맞죠. 뭐 그거 갖고 뭐 조작하진 않으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쟁 관련주가 좀 뜸하죠.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게 뭔가 가는데, 요즘에 뭐가 잘 가냐면은 보안주,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개가 잘 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잘 가는 이유는 차기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보니까 해외파. 국내파가 아니고 해외파인데, 이 사람이 그 국제결제은행 여기서 한 1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경력을 다 쌓았어요. 학교도 거기서 다 나오고. 네. 완전 해외파인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CBDC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하고 CBDC 관련주도 급등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누구냐면 KCS라고 있죠. KCS는 이게 그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주도 돼요. 근데 이게 화폐 그 자동화 기기 뭐 그쪽 테마주인데 스테이블 코인 또는 이제 뭐 CBDC 수혜주도 돼요. 얘는 다 돼. 보안주도 되고 양자 컴퓨터도 되고 CBDC도 돼요. 얘가 지금 미친듯이 오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그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급등을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은 점상인데 금요일날 뜬금없이 막 하한가 비스무리한 막 운봉들을 막 서로 때리더라고요. 금요일날 눈치를 챘죠. 아, 이것들 장난치는구나. 응? 장난치고 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로지시스라고 있거든. 로지시스. 얘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급등을 했었어요. 목요일날 25%까지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뜬금없이 그냥 10% 운봉 때리더라고요. 웃고 있었죠. 왜냐면 얘 혼자 때리면 심각한데 얘 혼자 때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고 있었거든, 운봉들을. 아, 가겠네. 그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올라오면 잘 팔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CBDC가 뭐냐면 센트럴 뱅크, 뭐 디지털 커런시라는 뜻인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그걸로 급등한 거예요. 강력한 테마를 탄 거지, 그죠? 근데 요거보다 이제 요거 조금 먼저 간 게 양자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보안주인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 수목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수요일 목요일 급등하고 금요일날 운봉을 하나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후려친 거예요. 그냥 더 갈라고, 쉽게 얘기해서 더 갈라고 후려친 거야. 얘네들이 가기 전에 누가 대장주였어요? 광통신, 통신장비 광통신, 그죠? 얘네들이 막 가다 갑자기 하한가 맞고 떨어지죠. 걔네들은 진짜 하한가고, 걔네들은 한 2배, 3배, 4배, 4배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과열된 상태에서 운봉 맞은 거기 때문에 그쪽은 조정이 시작된 거고, 진짜 돈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양자 3개예요. 양자 컴퓨터, 보안, CBDC. 가로 열고 스테이블 코인도 되고 얘네들이 급등하는 겁니다. 근데 3개 다 거의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서로 막 연관관계가 다 있거든. 3개의 테마가 서로 겹쳐요. 진짜 서로 다 겹친다니까. 네. 그래서 3개 다 관심 갖고 보세요. 그 전에 전쟁 수혜주가 좋을 때는 계속 그쪽을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재건 수혜주도 뭐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좀 적어요. 수도 적고. 근데 지금 이쪽에 뭐 보안주하고 올라간 걸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은 보안주하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중복된 종목이 나올 겁니다. 파인텍, 드림시큐리티, KCS. 자, 보세요. 금요일날 다 음봉 하나씩 때려놨잖아. 특히 파인텍 이런 거 보세요. 수요일날 상한가, 목요일날 상한가, 금요일날 뜬금없이 갑자기 장대음봉 때리면서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 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쌩 그러고서 바로 상한가 오르잖아요. 뭐예요? 턴 거예요. 나가 이러면서. 우린 끝났어 이러면서 뻥친 거죠. 속된 말로. 요거 라닉스 수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목요일날 급등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뜬금없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폭락시켜 놓고 다시 맞아요. 한번 꺾었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 한번 이렇게 세게 꺾으면 아무튼 더 가요. 더 가는데 나중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또 꺾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진짜예요. 뭐 한 번 더 꺾고 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 그 다음에 또 잘 가다가 이런 음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침을 삼키셔야 돼.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음봉. 진짜 음봉 맞으면 아파요. 응? 아프다고. 진짜 음봉 맞으면 진짜 죽어요. 아픈 게 아니라 죽어. 한컴이드, 네. 라운시큐어 많죠, 그죠? 아톤, RMTX, 엑스게이트,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꼬리 달린 것들이에요. 꼬리 길게 달린 애들. 포톤, 뭐 ICTK, 무림 PMP, 이렇게 쭉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 인증보다 다른 게 더 잘 가죠. 뭐 이래요. 보안주 쪽도 보시면은 뭐 벨로크, SJ 솔루션스, 나노 실리칸, 첨단 소재. 아까 소프트 캠프 얘기했나? 오픈베이스, 한싹, 윈스테크, C큐브, S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는 못 갔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무림 PMP나 이런 것들도 시간에서 4% 이상 급등이고, 여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 AI 모델 이징이라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아이싱이라고 부르더니 바뀌었더라고. 이징으로 발음을. 이징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픽 그 뭐예요, AI 그 뭐야, 미토스, 그거 관련돼 가지고 보안주들이 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더 보시면 돼. 좀 더 움직일 거예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 대부분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막 저기 눈에 보이는 최고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 잡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그냥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철 좀 드세요. 철 좀. 철 좀 드시라고. 거기까지 다 가면 얼마나 좋아. 지금 1,900원이네, 그죠? 거의 2,000원? 5,000원까지 가면 지금 사도, 그죠? 네. 150% 수익인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그런 게 어딨어. 어쩌다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 거기까지 안 간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한심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여러 명 있지만 맨날 상한가에 걸어놔요. 모든 주식을 매일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다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왜? 자기 종목이 다 상한가에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갖고 있는 종목 수십 개를 맨날 그냥 상한가에 걸고 있는 거야. 매도 이러면서. 근데 왜 바보 같고 한심한 거냐면, 상한가 가는 주식 왜 팔아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상한가 대부분 가지도 않는데 그 짓을 하고 있고 헛수고잖아. 근데 그 중에 상한가 가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한가 들어간 걸 왜 파냐고. 들고 있어야지. 제 말이 틀린가요? 근데 맨날 그 짓을 해. 계속 그래요.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왜 저럴까? 또 상한가 간 애들 다 팔았네? 그 다음날 급등하면 또 힘들어. 그냥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욕심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주나 이쪽이 지금 이란 강경파들 때문에 오락가락 하니까 다른 쪽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로시스 아까 상한가에 갖고, 네. 조만간 또 매도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뭘 또 하셔야 되냐? 전쟁이 이제 끝날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약간 포지션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전쟁이 끝날 거를 대비해서. 전쟁이 이제 보세요. 이게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나스닥, S&P 500.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승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요? 이 주수를? 누굴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니,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쪽 쓰레기 언론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겼다. 쌩 난리지기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맨날 안 끝났다고 떠들어대면서 여긴 또 왜 이렇게 많이 갔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게 뭔데 이거는?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되게 많이 오를 때 있죠? 그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 올라갔거든요? 이상하다니까? 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고점 못 맞추겠어요. 맨날 얘기를 하면 뭐해? 응? 적정주가 평가해가지고 얘기해드리면 뭐하냐고. 정부하고 기관에서 계속 띄우는데 그쪽은 못 맞추겠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별로 반도체 기업 대표적인 거 띄워가지고 이짓한다니까. 오늘 우리나라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별로 안 올라갔죠. DB하이텍 보셨어요? DB하이텍. 옛날 동부하이텍 주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쪽도 참고를 하시라고요. 네. 전쟁이 끝나면 얘네들 역할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났다고 더 갈까요? 이미 이만큼 올려놨는데. 공식적으로 이란이 이제 항복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그 후에 얘네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모르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어.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 모르셨죠? 이만큼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고 나서 뭐가 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힌트를 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